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 허수연입니다. 오늘은 사진이의 감성 글쓰기 앱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스타에 보면 예쁜 배경 사진 위에 멋진 글을 써서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사진을 잘 찍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거기에다가 글을 예쁘게 꾸미는 재주까지 있으면 참 좋겠죠.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면은요, 사진 위에 글쓰기 또는 뭐 어떤 앱을 이름을 알고 있으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사진 위에 글쓰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해 보시면 아주 여러 개의 앱이 나옵니다. 앱 하나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모두 담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답니다. 제가 써보니까 약간씩 좀 장단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앱을 돌려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글그램이라는 앱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죠.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다가 글그램 또는 사진 위에 글쓰기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많은 앱들이 나옵니다. 저는 글그램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앱이든 새롭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거를 허용을 할 거냐고 이렇게 뜹니다. 이거는 우리 사진하고 뭐 이런 폴더를 볼 수 있도록 하겠냐 그 말이니까 허용을 누르셔야지 되시고요. 여기는 모두 필수. 여러분들 보실 때 약관 동의를 하실 때 선택은 하지 마시고 꼭 필수만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모두 동의하고 시작하기. 그러면 글그램의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설치하기라는 이런 글이 있는데, 우리가 무료로 쓰는 앱에는 항상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앱 광고랄지 여러 가지 광고가 떠 있는데, 어떤 경우는 게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애들은 설치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료 앱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글그램은 4가지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사진이 아닌 인터넷에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사진 중에서 하나 골라서 글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바로 밑에 있는 내 사진의 글쓰기는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 중에서 하나 가져와서 글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러 배경의 글쓰기, 이거는 그냥 흰 종이가 아니라 칼라, 말 그대로 칼라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을 하고자 할 때 뭐 이미지 위에다가 글을 쓰거나 그러셔도 되지만, 뭐 빨간 종이에 뭐 흰 글자, 노란 글자 이렇게 눈에 팍 들어오는 이런 종이에다 글을 쓰게 되면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많이 쓰는 거고, 요 아래쪽에 있는 내가 만든 글그램,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글을 써가지고 저장을 해서 갤러리로 내보내게 됩니다. 뭐 카톡이나 이런 데로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미 내보내버린 사진은 우리가 수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작품들은 이 안에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애는 다시 가져와서 글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다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4가지 메뉴 중에서 첫 번째 아름다운 배경 사진의 글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별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는 그런 주제를 하나 클릭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행복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는 한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쭉 여러분들이 밑으로 스크롤해서 보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한번 눌러보시면 좀 작은 썸네일로 이렇게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게 더 빨라서 여기서 빨리 찾곤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사진 위에 글을 쓸 때 참고하실 거는 좀 쓰고자 하는 내용이 많을 때는 좀 여백이 많은
이런 사진으로 골라와 가지고 글을 쓰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럴 때는 가져다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막 복잡하고 난해한 이런 데다가 많은 글을 쓰게 되면 좀 조잡해 보이고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고를 때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골라주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 있는 두 개는 이런 사이즈로 사진을 잘라갖고 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그대로 갖고 가거나 그 안에서도 또 바꾸는 게 있습니다. 가장 밑에는 그냥 사진만 내 갤러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우리는 사용자 지정을 눌러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도 여기에서도 아래쪽에서 이렇게 사이즈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큰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본으로도 할 수가 있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측 상단에 V자 눌러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터치하시고 글자를 입력하세요. 글자 색깔 같은 거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쓰시고 나서 우측 상단에 V자를 누르셔도 되고 그냥 맨바닥을 터치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올라오셔도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색깔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배경색하고 글자색하고 똑같이 붙여가지고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고치는 거를 아래쪽 메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조금 전에 쓴 글자는 모든 게 이 아래쪽 메뉴에서 고치게 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스타일은 여러분들 카드뉴스라고 들어보셨죠? 보셨죠? 그런 카드뉴스를 쉽게 만들도록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원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X표로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꼴이고 세 번째는 글자색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색깔이 우선이에요. 색깔을 먼저 해야지 글이 보여야지 뭘 할 것 같으니까 글자색을 먼저 하겠습니다. 터치하시면 정렬 나오죠. 한 줄만 한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한 줄 이상을 하셨을 때는 이 정렬도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칼라는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가면서 보셔도 되고, 전체 보기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검정색으로 바꿨더니 금방 이렇게 표시가 나죠. 근데 다음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X표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까는 잘 안 보였는데 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글자 쓴 박스를 가지고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꼴입니다. 글꼴을 터치를 해보면 이것도 두 가지 메뉴가 한꺼번에 들어있네요. 글자 크기가 상단에 있어요. 글자 크기가 있어서 이렇게 좌우로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고,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글꼴이 있는데 지금 클릭을 했을 때 바로 나오는 거는 지금 다운로드가 된 글이고, 전체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는 애들은 다운이 된 건데 빨갛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거는 내가 클릭을 하면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쭉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 글이 적용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평소에 너무 정자만 쓰는 게 조금 사무적인 느낌이라면 오늘은 조금 손글씨 같은 느낌의 이런 글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썼으면 X표로 닫아줘야지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저는 띄어쓰기가 잘못됐어요. 아니면은 오타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글자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커서를 갖다 움직이고 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도 하시고,
여기서 하나 저는 이 글자에다가 좀 크게 만들고 싶어요. 이 글자만요. 우리가 한글 같은 문서 작성 같은 것도 블록을 잡고 약간 좀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도 글자 키우고 줄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이 아래쪽에 글자 자판이 있을 때 이 글자에 대고 길게 클릭을 터치를 하십니다. 길게 터치를 하시면 블럭이 잡혀요. 반드시 이 아래쪽에 키보드판이 나와 있을 때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얘가 나와 있을 때 길게 누르면 글자 크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시겠죠. 예,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V자 눌러줍니다. 눌렀더니 이렇게 나온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에 메뉴가 3개만 있는 게 아니고 좌측으로 이렇게 좀 밀어보시면 글 효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눌러보시면은 이제 되시겠지만, 하여간 이 안에는 이 글자의 그림자, 지금 저는 하얀 종이에 검정 글자라서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애매한 이런 글자가 잘 표시가 안 나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다 전혀 틀린 색의 그림자를 주면 또 잘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보시면 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은 또 다른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이거는 제가 지금 회전을 지금 눌러버려 가지고 그러고요. 한 번 더 아래쪽을 이렇게 여기를 조정을 하시면 좋겠네요. 실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줄간격, 한 줄 말고 여러 줄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약간 줄간격을 띄거나 당기거나 하셔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좋겠죠. 이거는 글자 간격. 이건 역시 다 하셨으면 X표로 닫아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우리가 아까 스타일 이 3가지,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있는데 글 효과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 하단에다가 여기나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서명 누르시면 됩니다. 서명을 클릭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이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서명을 넣어주고 싶으면 터치를 해서 활성을 시키면 되는 거고,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터치하고 글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니셜이나 별명을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서명에 대한 글자 크기나 글꼴이나 모든 것은 이 한 화면에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이렇게 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일단 미리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서명 같은 거는. 그래서 나중에 보시기에 일단은 여기서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냥 글자 크기, 그 다음에 글꼴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꼴을 이렇게 해주시고, 요 밑에 색깔 2개가 있는데 색상은요 글자색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은 그림자, 특별하게 그림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그림자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림자는 혹시 넣게 된다면 글자색하고 반대되는 색을 하셔야지 글자가 좀 돋보이겠죠. 그래서 서명은 이 한 곳에서 글꼴, 그 다음에 색상, 크기 모든 것을 여기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비활성 하시라고 그랬어요. 저는 활성을 하고, 뒤로 단추를 누르시면 돼요. 뒤로 단추는 좌측 상단에도 있고 우측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단에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사이즈가 좀 안 맞다. 그러면은 다시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다시 조절하시면 돼요. 예, 아까 나가봤더니 너무 안 맞아. 그러면 다시 클릭하시면 돼요. 아니면 위치를 이런 식으로 갖다 놓는다거나.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메인에 쓴 이 글은 이 아래쪽에 있는 둥그런 이 메뉴를 통해서 사이즈나 색깔이나 글꼴들을 바꾸시고, 여기에 있는 이 서명은 반드시 이 서명을 그대로 그 글자 써져 있는 걸 클릭을 하셔가지고 고치고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뒤에 있는 날짜도 있어요. 몇 월 며칠 날짜를 내가 지금 현재 시간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이건 역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지금 현재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타일을 클릭을 하셔서 나는 이런 스타일로 넣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아까 서명과 마찬가지로 글자 색깔, 뭐 글꼴 이런 것들 해주시고 나가시면 되세요. 그런데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오늘 날짜 자동으로 찍히는 겁니다. 이것도 고치고 싶으면 터치하시고 안 넣고 싶으면 사용하기를 비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당겨 보시면 글 추가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메인에 쓴 글자, 그 다음에 서명, 이거 말고 다른 데다가 또 글을 넣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눌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조금 여기 추가 눌러가지고 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데다가 글 쓰는 메뉴가 있다라는 것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우측 상단에 저장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 말은 내가 만든 글그램에 저장이 되었다 그 말이고 다시 보지 않음. 이래놓고 어떤 분들은 이미 저장이 된 줄 알고 나가시는데 이러면은 갤러리로 들어오지 않아요. 갤러리로 넣고 싶으시면 스마트폰 저장. 그렇지 않고 나는 갤러리에는 안 넣고 그냥 카톡으로만 날리고 싶어. 카톡이나 인스타나 뭐 네이버 이런 데로만 날리고 싶으면은 스마트폰 저장은 하지 마시고 이런 데만 눌러가지고 원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전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스마트폰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확인. 이렇게 하시고 갤러리에 나가 보시면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일단은 뒤로 단추를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작업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예. 홈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첫 화면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장한 거는요, 내가 만든 글그램이라는데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걸 지운다거나 나중에라도 공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편집을 눌러서 뭐 여기 있는 글자를 일부분을 고친다거나 하셔가지고 다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뒤로 단추 눌러서 완전히 빠져나가겠습니다. 홈 단추 누르고 갤러리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갤러리에 와 보시면 여러분들 앨범을 한번 보시면 앨범에가 글그램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었어요. 앞으로 글그램에서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한 경우는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글자가 틀렸다고 여기서 고치겠다고 하는데 여기 갤러리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미 만들어서 내보내 버린 거는 글자를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글그램 앱에서 내가 만든 글그램이라고 아까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간 거는 다시 고쳐가지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사진의 글쓰기 같은 경우는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글을 쓴다는 겁니다. 네. 홈 단추 눌러서 빠져나가겠습니다.